현역과 왕이 시즌2는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청률 88.8%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하며 시즌1의 성공을 가볍게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논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역과 왕이 시즌2의 첫 방송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34명의 참가자들이 펼친 치열한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으며 프로그램의 강렬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뗄 수 없게 만들었던 무대는 단 4명만이 탈락한다는 설정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니라 대중적 인기와 심사위원 점수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참가자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선전에서 탈락할 4명의 참가자입니다. 현재 탈락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들은 김영철, 유민, 박준영, 효성 등으로 이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영철은 16점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유민과 박준영은 대중적 인기가 부족한 상태이며 효성은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탈락 여부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중투표와 심사위원 점수의 상반된 결과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도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김준수와 타쿠야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트로트에 도전한 김준수는 27점을 기록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도전은 전통과 혁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창법이 트로트 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인 참가자인 타쿠야는 국적 문제로 인해 가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28점을 기록하며 탈락 경계선에 위치했으나 그의 탈락 여부는 트로트의 글로벌화 가능성과 직결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의 논란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점을 제공합니다. 현역과 왕이 시즌2는 대중성과 심사 기준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중투표는 유튜브 조회수와 팬덤의 열정을 반영하며 이는 곧 인기와 화제성이 실력을 넘어서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심사위원 점수는 무대의 완성도와 퍼포먼스를 중시하지만 이 경우 대중의 기대와 상충될 때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준수와 타쿠야의 사례는 이러한 충돌의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이들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기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중의 투표에서는 기대 이하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도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지 못한 무대는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전통과 대중적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역과 왕이 시즌2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의 정체성과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심사 기준, 전통과 혁신 간의 갈등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준수와 타쿠야의 도전은 트로트가 국경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트로트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역과 왕이 시즌2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트로트가 가진 문화적, 음악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향방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탈락자와 생존자는 각각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논란이 많은 무대가 던지는 질문과 논의는 트로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 대단한 축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논쟁거리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과연 시청자들은 어떤 결말을 보게 될까요? 이러한 논란과 토론의 중심에서 현역과 왕이 시즌2는 계속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깊이와 매력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역과 왕이 시즌2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즌1의 성공을 뛰어넘은 이번 시즌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뿐만 아니라 국제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시청률 88.8%라는 숫자에서 멈추지 않고 참가자들의 음악적 역량과 열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시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참가자들의 무대가 트로트 장르의 전통과 현대적 변화를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역과 왕이 시즌2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재조명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실력과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다양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현역과 왕이 시즌2에 대해 단순히 트로트 음악 경연을 넘어 음악적 도전과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전통 음악과 현대적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예선전 무대에서 드러난 참가자들의 열정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준수는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기반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트로트가 가진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음악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김준수의 도전에 대해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그의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의 도전은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쿠야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한국적 장르에 도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외국인의 참여를 넘어 트로트가 글로벌한 음악 장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트로트 음악의 정체성과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넘어 트로트가 글로벌 장르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국제평론가들은 타쿠야의 참여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음악에 녹여내는 특별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4명의 참가자 중 예선전에서 탈락하게 된 4명의 참가자는 김영철, 유민, 박준영, 그리고 이현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탈락은 단순한 점수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며 대중성과 심사위원 평가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철은 퍼포먼스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16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대중들에게 진솔한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습니다. 유민과 박준영은 대중적 인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탈락했습니다. 특히 유민은 독창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중과의 공감 형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준영은 안정적인 실력을 보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해 팬덤의 크기와 지지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현승은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트로트 장르의 정서와 감동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탈락자들이 남긴 무대는 비록 경쟁에서 물러났지만 그들의 도전은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이들의 무대가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잠재력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분석하며 특히 대중성과 심사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역 하왕 시즌2는 단순히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우리는 전통과 현대, 국내와 국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